2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대규모 치안 작전이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허드슨강 터널 암트랙 화재로 작업자 5명이 다치고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주요 철도 운행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자에게 총을 쏘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아이스 요원이 텍사스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뉴욕주는 식당 내 춤 규제까지 손질에 나섰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대규모 치안 작전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주경찰은 가장 큰 위협으로 무허가 드론을 지목하고 이를 차단 및 무력화하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작전의 목적은 단속이 아니라 관중의 안전과 성공적인 대회 운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승전 개최지인 뉴욕 뉴저지도 비상 보안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뉴저지 첫 경기인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9일 결승전까지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의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모두 8경기가 열립니다. 허드슨강을 사이에 둔 뉴욕과 뉴저지는 이번 대회 기간 하나의 치안 권역으로 묶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치안 당국은 1000일이 넘는 준비 끝에 400개 유관 기관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묶었습니다. FBI와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뉴욕 경찰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휘센터도 오늘부터 24시간 체제로 가동됩니다.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는 무허가 드론입니다. 뉴저지 주경찰은 드론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예산 지원으로 탐지와 차단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심 드론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필요할 경우 강제 착륙을 유도하거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대응 권한까지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연방항공청도 경기 당일 경기장 주변의 무단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과 형사처벌, 장비 압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 우려에 대해서도 현장 치안 당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아이스 국장 대행이 월드컵 보안에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민자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경기장 주변 단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치안 지휘부는 경기장 안에 아이스 요원이 상주하거나 월드컵을 계기로 추방 단속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의 우선순위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전 세계 방문객에게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대형 국제 행사를 노린 인신매매 범죄 대응에도 나섭니다. 당국은 인공지능 도구로 다크 앱 등을 감시하고 대회 기간 신고와 피해자 지원 체계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세계적인 축구 무대가 펼쳐지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드론과 테러, 인신매매까지 복합적인 보안 과제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허드슨강 터널에서 암트랙 정비 차량에 불이 나 작업자 5명이 다치고 이로 인해 뉴저지와 뉴욕을 오가는 주요 철도 운행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출근길 통근객 수만 명이 큰 불편을 겪었고 100년이 넘은 노후철도 인프라에 대한 비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허드슨강 터널에서 암트랙 정비용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새벽 1시 25분경 맨해튼 31번가 일대 허드슨강 터널 맨해튼 방향 입구 부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암트랙 작업 열차 2대가 충돌하면서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비 차량 엔진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100여 명과 소방차 46대가 투입됐으며 당국은 지하선로의 짙은 연기와 고열, 전기 위험 속에서 비상통로를 통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6시 이전 대부분 진압됐지만 이 사고로 철도 직원 5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 3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거나 추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뉴욕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NJ 트랜짓과 암트랙,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이 대거 중단 또는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특히 뉴저지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NJ 트랜짓 열차 운행은 한때 전면 중단됐으며 오늘 정오 이후 일부 운행이 재개됐지만 최대 6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LIRR 역시 새벽 시간대 펜스테이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전 7시쯤 정상화됐지만 일부 노선은 그랜드 센트럴역이나 롱아일랜드 시티역으로 우회 운행됐습니다. 출근길 승객들은 전광판에 모든 열차가 취소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NJ 트랜짓을 이용할 때는 언제든 이런 일을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동북부 철도 인프라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노 리버 MTA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역 교통 시스템 전체가 암트랙의 낡은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NJ 트랜짓 역시 100년이 넘은 시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펜스테이션 터널에서 반복되는 화재와 사고로 인해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승객들은 열차 지연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암트랙 측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이번 화재로 열차 이용에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자동 환불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공실률이 높은 상권과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사업체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한편 뉴욕주 내 바와 레스토랑 업종을 대상으로 식당 내 고객들의 춤 허용 규정을 둘러싼 또 다른 규제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28일 비영리 금융기관인 헤브루 프리론 소사이어티와 협력해 총 800만 달러 규모의 무이자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저소득층 소상공인은 최대 6만 달러까지 이자 부담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해당 기관이 단일 연도 기준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는 자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특히 공실률이 높거나 전통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의 자영업자들로 고금리 대출이나 고위험 금융상품에 의존해온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소규모 사업체가 자본에 접근하는 문제는 지역 경제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협력이 실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브루 프리론 소사이어티는 1892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종교나 인종,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온 단체입니다. 그동안 소수계와 여성 창업자, 이민자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과 운영 자금, 고용 창출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대출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한편 뉴욕주에서는 바와 레스토랑 업종에서 고객들의 실내 춤 허용 규정을 둘러싼 오랜 규제도 사실상 폐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 당국은 업소가 영업 허가 신청 과정에서 고객들이 매장 내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라이선스 심사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비워두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의 옛 카바레법 폐지 흐름과 맞물려 나이트라이프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규정이 유지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번 선거는 한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전은 정책 경쟁보다는 후보 간의 공방과 비판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선에 도전하는 폴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뛰는 후보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 지난 임기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예비선거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을 뽑는 선거를 넘어서 앞으로 그 팰리세이드 파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펠팍을 위해서 정치 어리나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해서 이제는 시장이 됐는데요.
시장된 다음부터 우리가 단합이 돼서 개혁을 진짜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기다렸던 개혁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 주요한 스테이지고요. 이제부터 개혁을 해서 이 뿌리를 만들어야지 오래 갈 수 있는데 그 아주 주요한 시간에 이렇게 다투고 거짓말을 하고 혼란을 시키는 게 참 저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시가.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10년 동안 전략을 짜서 이 홍수 나는 거를 하수도를 곤치고 있고 지금 벌써 공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 파킹랏도 지금 보시면 한 20개 파킹랏 제일 주요한 장소에 브로드 애비뉴 옆에 지금 다 완성되고 있고 경찰도 개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참 필요한 우리 그 시니어 센터 그리고 우리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끝난 다음에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짜서 잘 해서 요번 선거에서 이기면 다대수 시의원님들이랑 그거를 꼭 해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제가 한국말을 못하지만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뉴저지 카운티 그리고 뉴저지 주 그리고 우리 연방 페더럴 거버먼트한테 아는 사람을 높으신 분들이랑 관계했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우리 신청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치 300만 불 좀 더 넘게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뉴저지는 700개 넘는 타운인데 왜 팰리세 파크가 뽑혔을까요? 보조금을 받는 거는. 그거는 외부에서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높으신 분들이 우리를 뽑아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눈치 볼 필요 없고 주민들만 서빙할 수 있는 이 행정을 2년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며칠 안 남았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저를 많이 아실 겁니다. 15년 동안 사회봉사하면서 밑에부터 천천히 올라온 게 시장되는 게 15년 걸렸습니다. 이제부터 개혁을 시작하고 있고 이제부터 이제 시가 이제 딱 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좀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제 최근 선거전이 이제 격화되면서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약보다 이제 비방전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사실과 다르게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 부분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 시간을 통하면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프라 신청했어요. 그거는 Open Public Meetings Act예요. 그거는 아무 사람인가 우리 행정을 할 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걸 쉽게 신청하면 사실이 나오거든요. 공격적으로 거짓말을 또 저한테 하는 거는 내가 부동산 증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지금 저 기록을 보지만 내가 그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숨길 게 없으니까 한 번도 지금 이 행정에 신경 쓰고 시장에 이 도리로 신경 썼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없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왜 토론을 안 하냐, 왜 숨기는 게 있냐, 그건 진짜 아닙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제일 먼저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어는 잘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영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시다시피 난 이렇다, 그분이 또 저렇다, 내가 사실이다,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토론할 때는 가운데에서 중을 잡고 있고 사실인가 가짜인가 이런 걸 녹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토론은 다 셋업한 사람들이 민석주님을 지지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저를 함정에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토론을 내가 또 안 한다고 그랬는데 허기어 또 한일회를 통해서 헛소문을 터뜨리면서 내가 참여한다. 저번 주였어요. 그 말이 헛소문을 터뜨려서 내가 겨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몰랐었으면 내가 안 갔다, 비겁하다 이렇게 계속 아주 나쁜 이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구 또 내가 상을 줬는데 상을 많이 줘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사회에서 봉사하시면 상을 주는 게 내 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비난하고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 저 기록 다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선거 캠프에서 우리가 그걸 열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큼 누구한테 받았는 거는 수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개인 돈을 많이 썼어요.
예, 개인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그걸 부탁을 하면 빚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이런 거 안 해줘? 그럼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흔들리고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힘들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감정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내 경쟁자 후보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처럼 같이 십몇 년 동안 같이 있었고 내가 그분을 정치적으로 오게 내가 문을 열어줬고 멘토를 해줬고 그분이 올바로 이렇게 성장이 돼서 미래에 밝은 리더십을 갈 수 있는 걸 했는데 저도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나한테 왔을 때 참 형을 위해서 나는 여기 왔다. 난 형 배신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참 그리고 또 그의 첫째 아들 또 내가 대부였던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진짜 친하고 힘들었을 때 같이 붙어 있었던 관계였었는데 그분이 왜 갑자기 외부에서 다른 한국분 밀어준 분들한테 넘어갔는지 그분이 왜 조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하면서 기회를 안 기다렸는지 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진짜 상상조각을 만들었는지는 내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이거는 잘못됐고 이 부분은 조금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말씀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더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제는 주민들이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보들은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진실들을 얘기해드리고 주민들한테 진짜 올바로 이 말씀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안 하게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팰리세이드 파크는 참 말씀 주신 대로 상징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동시에 또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함께 또 살아가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 펠팝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랑 그리고 우리 뉴저지의 한국 주민들한테 저는 돈을 안 먹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확실하게 펠팍을 위해서 100% 뛸 거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청소하러 온 시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력이 많아요. 15년 동안 정치를 배웠습니다. 교육위원도 있었고 상공회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조정무위원회에서도 일을 했었고 사회봉사도 많이 했었고 왜 천천히 올라왔냐면 그걸 어떻게 우리 동네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행동을 하면서 액션을 청하면서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믿어주시면 우리가 시작했던 거 몇십 년 동안 기다렸던 거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 번 더 밀어주시면 성사를 꼭 드릴 겁니다. 예. 네네. 지금 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릴 질문이 우리 이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제 그런 분들 우리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린다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인구 2만 명 남짓한 소도시의 선거가 이렇게까지 과열되고 이렇게까지 흑색 선전과 거짓이 난무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로 폴김 시장이 잘못한 게 있다면 검찰이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됩니다. 전단지 찍어가지고 돌리고 방송에다가 광고할 필요 없어요. 그 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고소 고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알맹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며칠이라도. 네. 이 과도기에 저희는 다정다감한 리더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이 있고 스트롱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또 절실하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만 저희에게 또 우리 폴킴 시장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또 저희 저스틴강 후보님과 저 루시 양은 또 열심히 도와서 우리 팔팍을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고 또 강한 타운으로 만드는데 온 집중 저희의 모든 그 리소스를 다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다음 주 화요일 팰리세이스 파크 민주당 예비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폴김 시장과 러닝메이트 후보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오늘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투표일은 다음 주 화요일 6월 2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교회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해온 60대 한인 관장이 어린 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워키 카운티 검찰은 66살 데이비드 강 씨를 아동에 대한 반복적 성폭행 등 모두 4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강 씨에게 수년간 개인 태권도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더는 견딜 수 없어 부모와 함께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아동을 가르치는 무술 지도자에게 주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 씨는 허가 없이 무자격으로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갤버스턴의 한 놀이공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던 롤러코스터가 멈춰서면서 학생 8명이 100피트, 약 30m 상공에 갇혔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갤버스턴 플레저 피어의 아이언 샤크 롤러코스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코스터가 정상 부근을 오르던 중 멈춰서면서 탑승해 있던 학생들이 상공에 갇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학생들에게 한 명씩 안전벨트를 채운 뒤 차례로 내렸고 전원을 구조하는데 약 4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생들은 햇볕에 오래 노출된 탓에 탈수 증세가 있는지 검진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휴스턴 지역 학교에 현장 학습 중이었으며 놀이공원 측은 정밀 점검 뒤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멈춰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가 2027 회계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일회성 에너지 환급 체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8일 약 2,69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환급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부부 공동 신고자는 2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소득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의 부부 공동 신고자는 15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고자의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면 100달러를 받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아동 보육 예산 확대와 뉴욕시 치안 강화, 이민 다속 요원의 일부 행위 제한 등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킨즈보로 다리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가 정면으로 충돌해 타고 있던 2사람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28일 아침 8시 20분쯤 맨하튼과 퀸즈를 잇는 퀸즈보로 다리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살 남성이 몰던 전동 스쿠터가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35살 남성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2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거리안전단체는 사고를 낸 스쿠터가 시속 50마일 넘게 달릴 수 있는 불법 차량이었다며 빠른 전동기기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속 20마일을 넘는 전동 자전거와 스쿠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는 지난해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는 공사를 마쳤지만 빠른 전동기기를 둘러싼 안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금요일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6월 첫날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